자, 또 역시 이어서 지금 산지밖에 6.3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3은 박지무굴이라 하는 데서 6.3은 깎여도 허물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자기 존재는 이미 없다 이 말이요. 왜 없느냐? 초육, 육이, 6.3이 하나로 이렇게 형체를 말하자면은 상을 말하자면은 상다리는 초육에 되고 상가는 육이 해당되고 상 전체를 6.3에다 봤다고 본다면은 이미 뭐 상다리가 부러져서 뭐 어떻게 돼. 거기다 더 해가지고 상또 병까지 떨어져 나가 버렸어. 이러니 6.3이 어쩔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밑에 그 참 기초가 무너졌으니. 이러니까 6.3은 박지무굴이라. 깎이는데 아무리 허물이 없다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죠. 사물이라고 하는 내 개인 주장성이 거기서 나가고 그 개인 주장성이 반영이 되고 이래서 잘못을 따졌을 때에 뭐 유구가 되든지 무구가 되든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게 왜 개인 권한이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6.3 자리가 되었으니까요. 이래서 공자님 하는 말씀이 상활 박지무굴은 실상하야세라. 아무도 믿을 만한 자리가 없다면 뭐냐? 실상하. 이를 실 위상 아래하. 위로는 6사 6월 1월 정도로 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아래로는 이 6위와 초육에 의지할 능력이 안 되고 이리 실상하 우아래로 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자, 요거는 6사로 가보겠습니다. 6사는 박상 2분이 6사는 박상 2분이 흉하니라. 6사는 박상 2부 이 상에 그 깎는데 상을 깎는데 중심 부자는 살갗 부자입니다. 살갗 것은 몸 전체에 되면 중심이죠. 몸 전체에다가 깎이는 것이니 흉하다.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 주장성을 본다면은 6위가 정당성이 있는 자리고 6사가 정당성이 있는 자리고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거는 뭐 전체적인 행동을 보다 보니 초육, 6위, 6.3, 6.4, 6.5가 모두 이 다섯 음이 이 소위의 한 단체로 보니 6.4 혼자의 개인성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4는 박상 2분이 흉수다. 6.4는 박상 2분이 한 상을 비유했을 때 그 상의 전체의 어떤 그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데까지 이제 침입했다면 이래 그래 바로 안 된다 결정사가. 그 안 된다는 결정사가 바로 흉이다. 흉하다 흉토다. 그리 6.4는 박상 2분이 흉하니라. 그러면 이 박상 2부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또 우로도 의미죠. 그러면 6.4를 이렇게 본다면은 요거는 땅이요 요거는 하늘이요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여기 중심이 되죠. 이 중심이 되니 이거 살갗 해당된다. 살갗.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살갗 부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서 6.3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6.3은 박지무근이라 했지 않습니까? 6.3이 박지무근을 한 데서는 아무런 용어가 없었어요. 아무런 용어가 그냥 깎인다. 그거는지 뭐 예를 들어서 초구에는 뭐 족이 있었고 6위에는 변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6.4에는 부가 있고 이렇게 그 어떤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목적 말이 있지만 6.3은 아무 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6.4에 와가지고는 뭐라 했냐면은 6.4는 박상 2분이 흉수다. 박상 2부 깎이는데 살것에 해당되니 흉하다. 그리고 이 최후에 가까운 자리에 왔다면 어디 6호를 예를 들어서 가상인물로 여기서 최고 인물로 볼 것 같으면 여기가 바로 임금 자리에 신하 자리에 있거든 최고 위험이 높은 자리에 와 있다 이 말이죠. 유사가 최고 높은 그 위험을 도사리는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부라는 용어, 살갗 부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부락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외께로는 땅이요, 외께는 산이요, 중심에 놓여 있다는 거. 그래 부가 나왔다. 그래서 이 부는
뭐라고 했느냐면 육사는 박상 이분이 흉토다. 이건 흉토다 했다더니 박상 이분이 흉하다. 그래 이 흉화 그 자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단체 초육육이 육삼육사이고 이 다섯 음이 하나로서 소인으로서 모두 단결해서 소인시대를 열어가는 그것이 되다 보니 개인적인 어떤 그 명예, 권위 이거는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은 공자님은 또 여기서 뭘 했냐면 상화를 박상 이분은 절근제야라. 간절절 가까울 그 박상 이부가 되어 있는 그 상태는 절실히 그 재앙이 가까운 자리다. 절실히 가깝다. 그럼 누구를 기점해서 하는 소리냐? 이 유호를 기점해서 하는 소리다. 그래서 상월 박상 이부는 절근제야. 아주 절실히 그 재앙이 가까운 자리가 바로 이 육사 자리다. 그래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배를 배웠는 천을식인들 개인적인 것은 변천으로서 용어를 착해주면 그대로 전체 그대로 살이 되고 왜 내개도 땅이고 외개도 흙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고기 육자, 살 육자, 살짝 부자 이게 다 한 뜻으로 통하는 말이니까 그러니 초육, 육이, 육삼, 육사, 육오 모두가 한 뜻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여기서 용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육사의 육사의 박상 이부가 되어서 흉한 그 자체는 개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인도 여기서 박상 이부가 흉한 그 자체는 이 재앙이 절실히 가깝게 있다. 재앙이. 그러면 재앙은 누구를 보느냐? 이 유호를 본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유호에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유호에 가서는 유호는 뭐라고 했냐면 유호는 관어하야 이 공인총이면 관어하야 관어 꾀일관 고기어 관어 이 공인총 서이 집궁 사람인 사랑받을 총 이 공인총이면 유호는 관어 꾀일관 고기여 꾀일관 고기여 서이 집궁 사람인 사랑받을 총 아주 재밌는 말이죠. 그래서 유고는 관어 꾀일관 고기어 고기어자가 왜 나오느냐 이 말이죠. 음은 고기로서 음은 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육도 유기도 육삼도 육사도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 꾀일관자 이렇게 우리 꾀매기 하죠. 꾀매기. 그 꾀인다는 관자는 그 이어를 관자 이렇게 해봐요. 육사는 음을 하나로 이었으니 말입니다. 고기 어쩌는 음이니까 음을 하나로 이었으니 앞서서도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초육 박상 이족, 육이 박상 이변, 육삼 박지무, 육사 박상 부 이렇게 되는 게 전부 하나로 됐다. 하나로 개인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초육, 육이, 육삼, 육사를 이 유고가 하나로 연결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고는 관어하야 관어 이을 관 고기 어째로 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음을 하나로 이어 이 말이죠. 그러면 음을 초육도 음이 육이도 음, 육삼 모두 음이니까 하나로 이 유고가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어 하나로 이어버려. 이 공인총인이면 이 서의 공인에게 공인이는 누굴 공인했냐? 이 상구가 이 전체에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우두머리과 동시에 궁자가 나왔다. 궁자는 집궁자다. 대궐궁자다. 그러면 이 전체 산이 이 땅 위에다 집을 지은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개 땅 위에다가 왜 가해산 집을 지었단 말이지. 사는 집이니까 집을 지었으니까 집은 궁인 아니면 사람이 사는 놈이에요. 궁인총이면 집궁 사람인 총자는 사랑받을 총자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총자를 개인적으로는 이 상구가 유고를 존경하는 것이 사랑받을 총이지만은 궁인을 앞서 관어를 했기 때문에 초육, 육이, 육삼, 육사, 유고를 모두 하나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사랑받을 총자를 믿을 총 이렇게 합니다.
초융, 62, 63, 64, 65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 상구가 믿게 됐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공인총이라. 이 공인총이면 무구리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상구에게 믿게 보일 수 있다면, 믿어지게만 이 유고가 하는 일이 학고부동해가 믿어지게만 된다면은 그것은 이롭지 않냐는 게 없다. 그건 뭐 당연히 그 좋은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유고는 이 공인총이면 무구리라. 그래서 관어하여, 초육, 62, 63, 64, 65는 64까지, 초육, 62, 63, 64까지 하나를 이렇게 쫙 연결을 시켜가지고 유고가 대표가 돼가지고 상구에게 믿음을 인정받기만 한다면은 그 말이 바로 이 공인총이라. 이 공인총. 이 집궁 사람민 총자는 사람과를 총자는 믿을 총자로 그 공인에게 공인은 상구가 공인이니까 상구에게 믿게 되면은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자님도 하는 말이 뭐냐면 상활. 이 공인총된 이 자체는 그 사실 믿을 수는 있다면 그 허물이 없다. 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설명을 하자면 초육 박상 2조 62 박상 2변 63 박지무구 64 박상 2부 65 공인총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65에서 이제 이 초육, 62, 63, 64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씌워가지고 이 65가 대표가 돼가 상고에 믿게 된 그런 입장은 된다면은 그거는 확실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야면 그것이 다 이롭지 않는 게 없다. 다 초육도 이롭고 62도 이롭고 63, 64까지 모두 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했다면 그럼 그것이 확실한 것. 공자님은 그렇게 되면 상호한 이 공인총이면 그렇게 해서 이 상구에게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참 그거는 마침내 끝에 가서는 유종의 미는 거두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소인시대로서는 그것으로서 천만다행이다. 소인시대 그렇게 되어 끝나기 천만다행이다. 그 말인즉 상활 이 공인총이면 종무구리라. 종무군 천만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만다행이다. 어떻게 유고 그런 대로 역할을 잘 해가지고 초육 62, 63, 64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 상구에게 전체적인 대표로 유고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약에 유고가 완벽하게 했다면 정말 그 다행이다. 이렇게 공연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고는 관어하여 관어는 초구, 구이, 구상, 초육, 육이, 육삼, 육삼 모두 음이니까 고기 여자가 나왔다 이 말이고 고기 여자가 나왔다 말이고 빼일 관자는 초육, 육이, 육삼, 육사를 모두 하나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빼일 관자가 나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유고에서 이 공인, 집궁자, 사회자가 나오는 것은 외계를 이렇게 나누면은 이것이 중산간계가 되니까 중산간계는 집으로 형상을 하니 이러니 그네 공인이 됐다 이 말이고 여기서 이제 공인은 대표는 누굴 만든 상구를 의미한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참 상구가 남았지요. 참 저 상구가 위대합니다. 상구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상구는 석과는 불식이니 군자는 득여하고 소인은 박열이라. 석과는 불식이니 그러네요. 상구는 석과는 불식이니 군자는 득여하고 소인은 박열이라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앞서서 우리가 이계를 봤지요. 산하빛계에서 상구에 가서는 상구는 백비면 무구리라 했습니다. 산하빛계에 상우는 백비는 무구리라 했는데 그래서 백비는 뭘 의미했느냐. 군자의 뜻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빛계의 군자의 뜻이 이 산지밖의 상구의 군자 석과하고 뜻이 같다는 거.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구는 석과는 불식이니, 석자는 흔히들 클석 과실과 안일불 먹을 식, 석과는 클석자, 클석 과실과자를 종자과의 종자는 영원히 대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상구가 영원히 효용육이 육사육사 요것대를 보고서 금방이로 다 멸해쁘고 끝나볼 것 같지만은 이 상구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구는 석과는 불식이니 군자는 득여하고 소인은 박열이라. 군자는 득여 얻을 득 수레여. 그러면 수레 얻으가 뭘 하겠습니까? 종자를 싣고 가겠죠. 이어간다. 그러니까 상우는 석과는 불식이니, 석과 큰 과실을 먹지 않은 것이니, 군자는 득여하고 소인은 박열이라. 군자는 큰 수레를 얻고, 큰 수레를 얻고, 그래야 이비를 싣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인은 박열이라. 소인은 저걸로서 사람이 박자는 깎을 박, 여자는 집며, 집이라 하는 게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이걸 집이라 한다. 자기 자리마저도 없다. 소인은 자리가 그 어떤 지위 있던 그마저도 소인이 없어졌어. 흔히들 집력하게 소인 뭐 조금만 집력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이 주역은 그렇게 해설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구는 석과는 불식이니, 석과라고 하는 건 인류의 어떤 그 말하자면 생명의 존재성, 이것을 석과라 했다. 석과, 생명의 존재. 그러니 자연 섬지로서는 생명의 존재는 안 없어진다는 거, 그 한 예를 하나 드자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은 못을 막았어요. 못을 막을 때는 그 땅이, 못바닥이 나자면, 못될 바닥이 물이 한 번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그러면 그 비가 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올 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못에 고인 물이.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고 그 안에 물속에 있는 모든 뭐 곤충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고기 여러 종류 이런 것이 어째 생겼니 그 생기가 있어. 이것이 참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상구는 석과는 불식이니 군자는 득여하고 소인은 박열이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오묘한 이치가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구는 석과 클석 과실과 했는데 큰 종자는 무슨 종자입니까? 아주 완벽한 종자가 큰 종자지요. 뭐 이렇게 크다는 종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어떠한 경우에 그 종자만은 안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 바로 큰 종자다. 큰 종자. 이 큰 종자는 군자를 비교했고, 군자는 그 큰 종자에 비교했고, 소인은 어디다 비교했느냐? 그 흔적. 자리태. 흔적. 있었던, 지가 있었던 자리. 그거마저도 소인은 없어. 그래, 앞에서 초육, 육이, 육삼육사, 모두가 소인비 아니었어요? 이 소인비 그만은 개인 행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개인 행동을 못하고 결국은 유고가 대표가 돼가 초육, 육이, 육삼육사를 하나로 연결시켜가지고 이 상구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물러서는 그런 일로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상구는 이제 석권을 부르시기니 군자는 득여하고 소인은 박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클석 과실과라는 이 두 글자가 아주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히들 휘호를 할 때에 이 석과 불식이라는 이런 휘호를 어느 가정이든지 해놓은 가정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주 참 위대한 가정이 아니면 이 석과 불식을 이 휘호하는 데 없는데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딱 한 군데. 어디 있었냐면은 강릉 최씨 가문이 있어요. 강릉 최씨. 강릉 최씨 가문 그 제실에 가니까 석관 불식이라 휘호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그 선대 어른 대단한 분이다. 왜 대단한 분이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강릉 최씨 가문의 후손은 예사는 법이 없다. 이거보다 더 하늘의 진리를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휘호는 없습니다. 감탄했어요.
그 말은 그좀 하고요. 이래서 여기 상구에 다시 또, 이게 10번 해도 말이 아깝지 않는 말입니다. 이 상구에 석과 하는 그 자체가 큰 석자는 아주 하나도 하자 없는 거. 우리 언니들 석박사 그러죠. 석사 박사 그러잖아요. 하나가 하자가 없을 때 석사를 주고 하나가 하자 없을 때 박사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석자, 저 클석자는 아주 위대한 말로 합표할 때에 저 클석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석, 과실과자는 종자과자, 아주 위대한 종자. 이거는 군자에다 비교하고, 그래서 석과는 불식이니, 이 석과는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니, 안일불 사라질 식자. 절대 이 석과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니, 군자는 득여하고, 그러면 석과 불식이, 석과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군자에다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득여하고, 군자는 득여, 얻을 득 수레여. 군자는 수레를 얻고, 수레를 얻는다 하는 것은 이어간다. 수레를 실는 것이죠. 인류를 실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군자는 모든 인류를 앞서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이 말이고. 소인은 박열이라. 소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초융, 육이, 육삼, 육사, 육오 모두가 소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소인. 이 소인은 박열이라. 깎을 박, 집력자는 자리였답니다. 자리요. 바로 자리입니다. 소인의 자리는 흔적이 없어. 뭐, 여기서 득실랑실 해석할 거면, 초육이 어떻고, 육이 어떻고, 육삼, 육사, 육오, 어떻고 해석할 거면, 하나도 해놓은 표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소인은 박열이라, 소인은 깎을 박, 집력, 자기 자리 하나마저도 그 흔적이 없다, 자리태가 없다. 이 말이 소인은 박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원 설명하자면은, 초육은 박상이족이니 멸정이라 흉투다. 초육은 그 맨 근본을 없애는 것이니, 아무리 곱게 해도 그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육의 박상이 멸정이라 했을 때에 공자님이, 머르시님 상화를 박상이족 이멸하여라. 이 아래이기 때문에, 밑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떤 초육으로서는 능력 발휘할 수 없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위는 박상이분이 멸정이라 흉투다. 박상이분, 상언저리를 명하는 것이니 아무리 거기도 곱게 해도 역시 또 없애진다. 이래 공자님은 또 뭐지? 상활 박상이분은 무미여예이라는 건 아닐 미자를 쓰는 것은 없을 무자를 봐야 됩니다. 무여예이라 더불미 있음이 없느니라. 아무런 6이와 이 음자리에서 중도하고 했건만 능력 발휘를 못한다. 왜? 소인 시대니까 시일과 하나를 이렇게 넘어가니. 그래서 아무리 6이가 갖춤이 있건만 뭘 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무열이라 더불미 없다. 6.3은 무슨 박지무굴이라. 능력이 없으니까 초육 6이 따라가는 데다 보니 어떻게 개인적인 주장성이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6.3으로서. 그래서 박지무굴이라. 그래 뭐 무해무득에 가지. 왜냐? 안 그래도 이 유금이 3 양자리에서 실권이 전혀 없는 데다가 전체가 하나로 돼가지고 무너지는 판인데, 개인적인 어떤 육상 혼자 개인적인 주장선이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육사는 박상이 이분이 절근 제야라. 박상이 이분이 이제 상 전체가 다 함락이 되는 상태인데, 최후로 위험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른 것이 바로 육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사는 박상 이분이 절근제이라 가장 그 절실하게 재앙이 가까이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가장 재앙이 가깝다는 것을 누굴 비교한 말이냐? 유고를 비교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공자님 여기서 한 말씀 보시면 상화를 박상이 이분은 절근제다. 실상적으로 육사가 가장 위험을 가장 가까이 갖고 있는 자리가 바로 육사 자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천행이 순환이 된 것이죠. 천행이 순환했기 때문에 유고가 초육의 1, 6위의 1, 6, 3의 1, 6, 4의 1을 모두 하나로 유고가 책임을 지고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고는 관어하야 관어
관, 꾀일, 관, 고기여 했다면, 그럼 고기여자는 초융, 육이, 육삼, 육사 모두 음이니까, 음은 고기여자에 해당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관자는 열, 관, 꾀일, 관, 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럼 하나를 이었다. 그럼 초융, 육이, 육삼, 육사를 육오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전부 하나로 연결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관어라. 관어하야 이 궁인총이면서 이 직궁 사랑인 사랑받을 총. 그러면 궁인이라고 하면 궁은 외계가 중상간계니까 여기서 궁이 나오고, 그러면 궁인은 사람이자는 상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받을 총, 사랑받을 총자는 바로 믿을 총자입니다. 믿을 총. 누구를 믿겠고, 초육도, 육이도, 육삼도, 육사도, 육오도 모두가 소인이지만은 하나로 단결해서 상구에게 지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구가 그걸 믿게 됐다 말이에요. 믿게 된 것이 바로 사랑받는 것이라. 흔히 여기서 사랑받을 총하니까 육오 하나만 달랑 상구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앞서서 아니다 한 증명이 있습니다. 왜 아니냐 하면 육오는 관어하야 해. 관어 대표했습니다. 관어에서 초육, 육이, 육삼, 육사를 모두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육오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 달랑 상구에게 사랑받을 총자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총자를 믿을 총자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그래 관어해서 하나를 이어서 이 상구에게 믿게만 하면 이렇게 아니하면 참 잘한 일이다. 그러면 평화로움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불리하지 이렇게 한 힘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면 이 괴가 동의했다고 본다면은 뇌계의 겸손할 손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공자님도 여기서 했는 말은 상활 이 궁인총은 이것서 이 상구에게 믿게 한 것은 이것은 종무구다. 신의 모든 이 소인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이 혼란에 빠뜨린 것을 하나님의 잠식시키는 그 힘이 상구로 인해서 발휘되는 것이 당연히 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 종목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 그 혼란은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마침내 참 잘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구에 가서 이제 상구는 석과는 불식이니 군자는 득이하고 소인은 박열이라. 석과 클석 과실과 큰 과실을 먹지 않는 것이니 그렇죠. 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먹는다는 것도 말이 좀 가지만은 실상은 문장은 그래 잖아도 우리가 글을 보는 사람이 그걸 늘려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우는 석과 클석 과실 과자를 종자과 종자 큰 종자는 불식이니 없애지 아니하는 것이니 좋은 종자를 누가 없애죠? 안 없애죠. 다 실을 이어나가야 되죠. 불식은 없애지 않는다. 먹지 않는 것이니 큰 종자, 좋은 종자는 없애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걸 어디에다 비교했느냐? 분자에다 비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분자. 분자는 득여하고 분자는 득여. 얻을 득 집여. 그러면 분자는 득여하고 소인은 박수였잖아요. 득여 수레였죠. 수레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동단결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든 것이 바로 수레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득이 얻을 득 수레여 수레를 얻고 수레를 얻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많은 인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 이것이 바로 득이여다 이 말이에요. 득이하고 소인은 박열이라. 소인은 집여자, 박과벌박 집여. 그런 여자는 자리여자입니다. 소인은 그 했던 행사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제가 있던 그 자리마저도 없어졌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가 산지 밖에로서 금방이라도 어떤 말하자면은, 이 상고에 가서 군자는 덕에 소인은 박여한 데서 만약에 이 상구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참
이 천행이 순항에서 절대 섭 이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그 심오와 이치라. 이래서 다시 상구를 부원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하자면 여기를 상구는 석과는 불식이니 석과는 불식이니 훈자는 득이하고 소위는 발견이라 이렇게 했는데 공자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활, 상활 이 군자 득여는 군자가 이 수레를 얻었다 하는 것은 민소제요. 그렇잖아요. 민소제. 백성민 다소 실을제. 백성을 실을 제자 이어나가는 것이 백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소인 박연은 소인이 여기서 집이 깎인다 하는 불가용년이라 불가 가히 쓸모없다. 아무 쓸모없다. 안일불 술룡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석과 불식이를 하는 존재가 없으시면 멸하죠. 그러나 석과 불식이를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주를 멸하는 법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래서 다시 본설명 상을 한번 하자면은 상물은 석과는 불식이니 군자는 득이하고 소인은 박열이라 하는 말이 큰 종자는 절대 없애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인이라는 것은 자리, 지가 앉아있던 자리 하나만 해도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소인의 행태다. 이 말이고, 이 말을 공자님이 본 설명하시기를 상활, 석과 불식이라 하는 그 자체는 바로 민소제예요. 백성민 실을제, 이 백성의 목적을까지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민소제, 백성민 다소 실을제, 백성을 그 목적까지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석과 불식의 뜻이 그런 것이고,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인 박여라 하는 말은 소인 식하는 것이 자기 자리 하나만 해도 그 흔적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소인은 불가용례라, 소인은 가히 등용해서 말하자면 어떤 대동 단결해서 나아가는데 소인은 그 참여를 못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용이 가히 등용해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뒤집어 놓고, 여기서는 이것을 배를 도전을 시켜보자 말이죠. 시키면 산지방에 지뢰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뢰복이 배가 여기 오면은 초구가 여기 되고 여기가 상륙이 되겠죠. 이래 되면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지뢰복이라고 하면 이제 원상대로 군자의 시대가 돌아오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참 그 진리가 묘하죠. 그래서 이 종자가 여기 오면 이제 땅 밑에 들어가는 것이죠. 6위가 음이죠. 6, 3이 음이죠. 이제 6, 4가 음이죠. 6, 5가 음이죠. 4, 6, 6이 전부 이제 음 밑에다가 땅 밑에다가 한 양이 묻히는 것이고 땅 밑에 한 종자가 묻히는 것이고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종자가 땅 밑에 이 석고가 여기서 묻힌다고 하면 상관이 보시고 묻힌다고 생각하면 이 종자가 언젠가 사기 타고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참 묘하죠. 이렇기 때문에 추역은 멸하는 법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쉬어서 또 다음에 지뢰 복귀를 이어가겠습니다.